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복치 10주년을 보다 뜻깊게 기리기 위한 조치이자 또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휴일이 하루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뒷맛이 씁쓸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고요. 그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수로 좀 살려보려고 하겠다는 이 정부의 고민, 바로 그 고민의 표현이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겁니다. 씁쓸한 휴일 지정,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부산카톨릭대학교 차지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죠? 속도전입니다. 아, 속도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국정의 고삐를 바짝 재고 있습니다. 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동시에 바꾸는 문책성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신임 장관의 정진엽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고용복지수석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휴가 복귀 뒤 인사라는 진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의사 출신인 정진엽 교수를 장관에 내정한 것은 경제학자 출신인 전임 문영표 장관이 보건문외한이어서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정 내정자가 병원장 시절 의료 IT 개발에 주력해왔다는 점에서 원격 의료, 의료 관광 활성화 등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일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경제가 어렵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지금 교수님이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휴가 복귀 뒤 인사. 그러니까 휴가 끝나고자마자 인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아니죠. 과거에도 계속 그랬던 모양이죠. 첫 해는 허태열 비서실장을 교체를 했고요. 작년에도 또 장관 인사를 하나 했었죠. 근데요. 이게 그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 전문가를 임명을 하면 또 이제 복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번엔 복지 전문가가 되느냐? 그래서 보건부와 복지부를 나누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게 왜 세월호 이 사태 끝나고 국민안전처 만들었을 때도 국민안전처 처장을 군부 출신을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군 출신을 발탁하면서 그때 뭐냐면 사고 수습 같은 경험이 많아서 그건 물론 맞겠죠. 근데 이게 해난 사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거죠?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복 70주년 국민 사기 진작 방안으로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날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해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른 손실액은 도로공사 124억 원, 민자보인 35억 원 등 모두 1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969년 서울 인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당혹스러운 점은 정부가 이 손실액을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보존해 주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무료 공짜라는 말이 무색한 거죠. 국민들 주머니에서 놓은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쓰는 거 있는 거죠. 때문에 사실상 예산 돌려막기식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기획
기획재 정부하고 예. 사실은 이 예의가 잘 안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재부가 무조건적으로 국토부한테 요청을 하는 식으로 예. 해가지고 예. 국토부가 상당히 황당해했다. 맞습니다. 황당해하고 있다. 예. 지금 이런 얘기죠, 사실. 예산 예. 편성은 기재부가 하는 게 맞지만 예산 운영은 그렇죠. 어차피 그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하는 부분인데 서로 간의 협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도 사실 이 적자에 계속 허덕이는 기업인데 예. 여기서 하루 한 120억인가요? 124억인가요? 이 정도 적자를 보게 생겼으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도 그런데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 지금 어떻게든 고육지책으로 짜내는 중이라는 맞습니다. 그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예. 다음 뉴스 어떤 걸까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예.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예.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제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신고를 한 여성이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이 무혐의 처분을 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지난 3일 밤 9시 30분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석해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 수사가 봐주기 부실 수사로 일관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피의자를 심야에 불러 극비조사를 벌인 데다 두 사람의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명백한 권력 눈치보기라는 것입니다. 야당 여성 의원 25명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못 오가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에 심학봉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황제 출석 논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황제 출석. 이게 과거에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예.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황제 출석 예, 논란이 그때도, 있었는데 극비 출석을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또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예. 법의 형평성 그리고 예. 법에 있어서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예. 볼 때에는 상당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위고 경찰이 도대체 저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공교롭게도 이 여권 인사들이 경찰을 출대하고 검찰을 출대하는 극비 수사를 하고 야당 야권 인사들은 그냥 하고. 포토라인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서 야당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잘못한 거는 중요하지만 예. 잘못한 사람,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예. 사람,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을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시간이 짧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YTN의 시대 예. 시사탕탕 예. 진행할 때 예. 그 수사 전문가의 의견을 예. 들어보니까 보통 나 같으면 4시간은 정도는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준비도 좀 철저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 고소인은 세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예. 이 피고소인 심 의원은 한 번 조사 2시간 만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 그분 얘기로는 이렇더라고요.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이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다시 이제 그 맞습니다. 검토를 할 테니까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 발생한 것도 씁쓸하고 예. 또 이 수습한다라는 이 경찰의 행위도 좀 왜 이렇게 이 출석 같은 것도 편의를 봐줘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안타깝고요. 사실 이 사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 부분 중에 많대요. 그런 구석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과연 징계를 제대로 밟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맞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어떤 거죠? 예. 다음 촌철살인은 50대 남성 설법대입니다. 예. 이것도 또 많은데. 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16일 퇴임하는 민일령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예. 3명의 법관을 후보자로 어제 추천했습니다. 강형주 법원 행정처차장, 예. 성낙송 수원지방법원 원장, 예. 이기택 서울 서부지방법원 원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 3명 모두 50대 남성 서울법대라는 기존의 대법관 임명 공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한 셈이 됐습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소수 의견 하나 없는 13대 0 전원일치 판결을 하는 것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법관순혈주의를 고수했다. 대법원이 말해온 구성원 다양화가 헛구호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좀 다양한 얘기 나오라고 로스쿨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래 취지는. 예.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사법부 돌아가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얘기해 볼까요? 파면 결정입니다. 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 가혹 행위를 해온 대학 교수가 결국 학교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경기도 모 대학교는 어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 행위를 일삼은 교수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파면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 당연히 파면해야죠. 이거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뭐 당연히 파면인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이제 뭐 다른 문제로 이렇게 파면당한 사람이 예. 간혹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파면을 일단 결정했다가 나중에 그냥 사표 받고 마무리하는 식의 예. 그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예. 사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예. 더 알아볼까요? 예. 폭파 위협입니다. 예. 어제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예. 오늘부터 사흘간 방북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호 여사가 탑승할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위협이 전해져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자신들을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고 지칭한 한 단체는 이름도 기네요. 예. 어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호가 탑승할 이스타 항공 비행기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15년 전에도 이호는 남편 김대중과 북한 김씨 왕조를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여 그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핵무기까지 손에 안겨주어 남북 우리 동포들의 교통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오고 있는 장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단체로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력수사대 1개팀, 사이버수사대 1개팀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아유, 뭐 협박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니까 예. 어쨌든 좀 정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자, 7시 28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비교적 여유 있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아직까지 전 구간 수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구간 서행입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강변북로는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양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터널 부근 정체만 하시면 되겠고요.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성산램프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이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 정체 이어지는데요.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월계 1교, 다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는데 반월터널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 때문에 4km 구간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이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회의원 또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경찰 간부, 회사 간부 참 직업 나이 가리지 않고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 학교 그리고 관공서까지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성범죄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특히 이번에 발생한 고등학교 성범죄를 계기로 해서 전국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답이 될까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좀 아침부터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예. 일단은 요새 왜 이렇다고 보세요? 네, 요즘 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폭력 사건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성폭력이 급증한 거라기보다는요. 예.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성폭력 피해를 이제는 드러내는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1991년에는 100명 중 2명만 신고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2013년에 연구 조사 결과 보면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의 신고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한 5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율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실제로 사건 자체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 상담소 상담 통계 보면 25년간 끝없이 이 상담 전화가 울리고 있거든요. 네. 성폭력과 성추행 일단은 개념 구분을 좀 해주시죠. 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강간, 강제 추행, 성기 노출, 뭐 언어적 성희롱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네. 성추행은 본인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 그런 만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성추행이라고 하죠. 성희롱은요? 성희롱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약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어적인, 육체적인 또 시각적인 이런 성적인 본인이 원치 않는 이런 언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참 근데 어쨌든 지금도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네. 그거 전화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일단 피해자분들이 그동안 어디에다도 말씀을 못하신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혹시 의심받거나 비난받지 않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건 당신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함께 전하고요. 예. 옆에서 그분이 치유를 하는데 이제 동무가 되어드리는 거죠. 뭐 법적 지식도 말씀드리고 의료적인 지원도 해드리고요. 예. 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네. 요새 되면은 학교가 특히 좀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이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신고가 잘 안 되다가 요새 신고가 잘 돼서 양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절대량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 그거는 이제 좀 더 조사 연구가 되어 봐야 되겠지만은요. 예. 제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또 제 친구들도요. 예. 뭐 중고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이런 지금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어깨를 감싼다거나 뭐 볼을 이렇게 꼬집듯이 이렇게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희는 뭐 성희롱이라는 용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 기분이 나쁜데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고 뭐 언론에서 이제 이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피해자의 권리도 좀 높아지고 이런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부터 학교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던 이른바 관행 같은 게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그렇죠. 아마 누구나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거고요. 이거는 학교만이 아니라요. 사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잘못한 거죠, 아주.
특히 네. 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되나요?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그건 또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8월 한 달에 뭐 모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이 없고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려면 특히나 이제 이번 사안을 이렇게 보면서 교사들의 어떤 성별 또는 연령별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죠. 그리고 누가 이 교사들을 교육할 것인가. 그 강사 선정도 사실 엄밀하게 해야 되고요. 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냥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더군다나 한 학교에서 이렇게 다량의 희생자들이 피해자들이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는 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공립학교인데 더군다나 한 네. 학교에 몰려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한 학교에 몰려 있을 사실은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교장 선생님하고 성고충 상담위원이 다 사실 그 성추행 가해자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교 내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제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다량의 피해자를 내게 한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해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가해자로 확신이 되면은 네. 중징계를 받아야 되고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성폭행, 성폭력 저지른 교사 중에 한 40% 정도만 해임 파면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60%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강경한 어떤 그 처벌보다도 처벌의 가능성,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많은 교사들이 사실은 성추행, 성폭력을 하고도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그리고 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저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한다든가, 예. 예, 이런 좀 조처들이 제대로 취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피해자 말씀하셨는데요. 피해 네. 여교사나 피해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이게 확실히 강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또 미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는 먼저 이번에 이제 한 20여 명의 교사와 학생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또 수업 시간에 학생은 언어적 130여 명이라는 얘기도 네, 있죠. 언어적 성희롱을 입은 그런 피해 학생까지 합하면 130여 명이 이르거든요. 근데 또 이 학생만이 아니라 사실 옆에서 이것을 지켜본 어떻게 보면 전교생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교사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이 학생들의 치유에도 그렇고요. 또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좀 인식이 확대가 돼야지 이 피해자를 좀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그 화제가 된 판결도 하나 있었죠. 네, 이 담배 pin다고 그래가지고 20살 여직원한테 이 뒷목 주르면서 볼을 잡아당겼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성추행이다.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장 상사가 근데 또 이전엔 직장 상사가 자고 가라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아주 전향적이라고 생각하고 환영을 합니다. 예. 이 성추행은 그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는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직장 상사의 유괴와 유력도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최근에는 꼭 이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았다, 나는 싫다라고 하는 의사만 있었다면 이것을 성추행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변화도 이렇게 체감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성희롱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언어적인 어떤 모욕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을 경우엔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네. 근데 성추행은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성희롱은 근데 그게 아니죠. 예, 성희롱은 사실 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예.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인권위라든지 고용노동위에 진정을 해서 그 권리를 구제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성희롱 중에서 육체적 성희롱은 형법에 있는 성추행하고 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네. 형사소송을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희롱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정신적인 충격에 해당되는 거 당장은 형사소송을 못하니까 민사소송으로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당연히 피해자들한테 그런 여러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성희롱에 관련해서는 1993년도에 서울대 교수가 조교를 성희롱한 것을 이제 싫다고 하니까 다음 학기 조교 재임용에 탈락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무려 6년 3개월인가 이렇게 그 민사 소송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성희롱에 관련한 법과 또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냈거든요. 예. 굉장히 지난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그런 변화이죠. 예. 지금 어쨌든 제가 이게 궁금한 것이 그래서 이제 민형사가 다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성희롱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네. 이 지금 국립대 교수 2명이 최근에 그러니까 직위 해제를 맨 처음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에 기소돼서 직위 해제를 당했던 국립대 교수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 사람이 국립대 교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성추행, 성추행, 성희롱이 일어났던 학교도 공립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사와 이 국립대 교수의 공통점은 공무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립대 교수가 다시 벌금형만 받고 학교로 돌아간다면 지금 해당 고등학교 문제가 됐던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결국은 범죄가 확인이 돼서 벌금형 정도를 받았다면 다시 선생님 교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지금 국립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지만 면직 처분이 되거든요. 그게 공무원법에 준용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국립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들의 학교 복직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현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국립대 그 교수가 이번에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교수를 고소한 4명의 학생 중에 3명은 아직도 재학생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했느냐는 건 정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특히 올해 4월에 이 교원들의 성추행에 관련해서는 아주 강경 대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 사항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문제인데요. 어쨌든 경찰을 2시간 조사를 했고 무혐의 처분이 아닙니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현직 국회의원이었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 여성을 호텔로 불러가지고 성폭행을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가 엄연히 이거는 성폭행이다라고 고소를 해서 시작된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예, 여성이 물론 의견은 바꿨죠. 예, 근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번복을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봐요. 왜 이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을 했을까? 그 사이에 어떠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2013년에 우리나라에 성폭력 관련해서 친고죄가 예. 폐지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찰이 이것이 무혐의 처분을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예. 이게 왜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고소를 했는지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좀 제대로 잘 수사해서 이 사건을 이게 명령백백히 무혐의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이 난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렇죠.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꾸 언론에서도 그 궁금한 점을 좀 드러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소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이 롯데 있죠, 롯데. 네. 아, 이거 뭐 이제 매일 보니까 예. 롯데에 관한 논문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진짜 롯데가 이 지경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투쟁 구도가 친족대 가신그룹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신동빈 회장이 그래서 뭐 사장단 그 기자회견도 해서 좀 힘을 얻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 신동주 대 신동빈 구도였거든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나중에 이렇게 그 궁극적으로 딱 보니까 결국은 차남 신동빈 대 아버지 신격호의 구도로 굳혀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 37명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스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예, 다 이 신동빈 회장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일거의 친족 일가 대 가신그룹으로 바뀐 거죠. 구도가. 예, 물론 친족 일가에는 뭐 신격호 총괄회장 따르는 아들 신동주, 동생 신선호 일가 친척 의미하고요. 가신그룹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스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사람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옆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이인원 부회장 그리고 황각규 운영실장 역시 신동빈 회장의 곁을 지키면서 신신동빈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신동주 전 부회장 중심의 친족 세력 공세는 좀 주춤하게 됐고요. 예. 전체 그림은 신동빈 회장이 유리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휴, 어쨌든 참 이 문제 예. 한숨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자기네들끼리 0.02% 지분 가진 사람이 예? 황제 경영을 하질 않나. 순환 참. 숫자로 그렇게 예. 된 거죠. 예. 자,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 좀 해보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8개월째 지금 0%대 행진을 계속 해가지고 예.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거 못 믿는 분들 많아요. 왜? 밥상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가뭄의 여파로 신선식품 지수가 크게 올라서 실제적인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높은 겁니다. 예.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작년에 대비해서 0.7%로 8개월째 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또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많은 142개의 품목의 생활 물가 지수 역시 0.1% 하락했지만 신선식품 지수 이게 6% 상승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가뭄으로 공급이 달리면서 채소값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파, 무, 마늘, 양파, 배추 상승했다고 그러고요. 쇠고기, 돼지고기 여전히 상승세고요. 그 대신 이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교통, 수도, 주택, 수도, 전기연료, 오락문화 하락했다고 하고요. 휘발유, 경유, LPG, 등유 등 에너지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걱정입니다. 공휴일 얘기는 저희가 앞서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내수 진작을 위한 고륙지책인 것 같고 이 6년 내리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일반 정부 그리고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수입이 지난해에 지출을 초과하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2014년 공공부문 개정을 발표했는데 총 수입에 비해서 총 지출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저축 투자 차액이 16조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흑자는 이제 그 관련 통계가 첫 집계한 2007년인데 이후에 7년 만이라고 하고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공공부문 흑자로 돌아선 이유는 예. 일반 정부에서 걷어들인 예. 조세 수업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좀 있다라는 것이고 아하. 특히 LH공사나 SH공사 등의 미분양 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됐고 예. 에너지 공기업 요금 인상 영향으로 매출이 알겠습니다. 늘어났다는 거죠. 예. 어쨌든 공공 부분이 괜찮아지면 이 영향이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이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되니까 좀 알겠습니다. 깝깝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정대리 곧 출산이지? 축하해. 네 사장님. 그런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제가 하던 일은 누가 하죠? 걱정 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가 있잖아. 대체인력뱅크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검색해보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